산이란 산에는 나는 새 없고 길이란 길에는 인저 끊겼다. 작은 배 한 척에 삿갓은 어부 낚시하는 강위로 쏟아지는 눈. 무슨 뜻인지 그냥 딱 들어오시죠? 제가 이런 번역을 여러분들한테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는 요 시를 우리나라에 수많은 책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번역한 거는 제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자랑도 좀 하면은 웃어주셔야 되는데 웃어주시질 않네요. 사실 왜 다른 책들이 번역을 다른 그 한학자도 있고 중문학자도 있고 고전 학자들이 이 시를 얼마나 많이 번역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농담 섞인 자랑을 하는 까닭은 그분들이 번역한 게 대부분 한자풀이 번역을 했어요. 대부분 다 한자풀이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자풀이 번역이 아니라 시로 되살리는 그런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내놓았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딱 하셔야 돼요. 이 순간 저 시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뭐죠?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실 만한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자 앞에 두 구절은 그래 눈이 엄청 내려서 새도 없고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는 한 노인이 그 노인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시인 그 시인이 아무도 없는 데서 눈 맞아가면서 낚시하고 있는 그 처량한 모습 그거 뭐 그림 같긴 한데 그것이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라고 아마 제 친구나 제 주변 사람이 저한테 이 구절을 읽다가 물어봄직한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1000년이 넘도록 왜 사람들이 이 시를 읊조려 왔지? 라고 물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설명을 붙였냐면은 대자유의 경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자유의 경지. 이 사람은 유정원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중반에 아주 굉장히 총명한 그 대학자였었고 문인이었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진보적인 그러한 혁신가였어요. 그래서 영정혁신이라는 정치 혁명에 뭐 왕조를 바꾸는 혁명은 아니었지만 중앙의 부정부패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일신을 하는 그런 정치 개혁의 주도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개혁에 실패하고 새로운 왕과 새로운 정적에 의해서 축출이 돼서 거의 20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면서 많은 글을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한다면 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수많은 정치적인 투쟁의식 또는 어떤 나쁘게 말하면 고정관념 또 좋게 말하면 신념 자기가 평생 동안 공부하고 꿈꿔왔던 그런 이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텅 빈 가슴으로 세상과 만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텅 빈 가슴으로 세상과 나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그려낸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무너진 사람이 시인이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순간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가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도 썼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서 뭐 먹는 거 입는 거 그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할 때에는 학문기 구강기 이렇게 말하는데 먹고 입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철이 들고 성숙하게 되면은 머리로 많은 것을 헤아리게 되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고
주위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눈을 갖게 되죠. 근데 그것도 역시 머리로 보는 세상이고 삶이에요. 근데 그 머리로 보는 그런 상태의 많은 머리의 작용을 탁 놓아서 그것이 녹아버려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기가 이게 산 하나 넘기보다 어렵다는 거죠. 히말라야 산을 넘기보다 어렵다는 거죠. 머리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유정원이야말로 20년 가까이 귀향 생활 속에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신념과 고정관념이나 의지, 이상, 꿈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텅 빈 가슴으로 대자연과 하나가 된 경지, 이것을 제가 대자유의 경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시 하나 가지고 저 안 교수 너무 엄청나게 심오한 얘기를 던지고 있는데 그렇게 긴 얘기하지 말고 다음 진도 빨리 나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것을 제가 한자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마 뭐 어린 학생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아일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자유의 경지를 제가 네 글자로 중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물아일체. 이거를 저런 용어 들어보긴 했지만 좀 우리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할 수 없나?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남은 하나다. 근데 남이 뭘까요? 나와,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인 동시에 내가 아닌 모든 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와, 제가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와 세상은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 저 굉장히 멋있는 말이긴 한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너무 심오한 얘기 딱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 준비한 답이 있습니다. 그 또 뭐 흔히 말하는 색안경, 수많은 뭐 껍데기나 거품에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제가 삶이 비록 진리나 정의, 양심이, 사랑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버려야지. 버린다는 건 뭐냐? 소화시켜서 삶으로 승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걸 제가 항상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이 삶은 애벌레 같은 삶이고 한번 돌아야 돼. 이게 뭐냐면 여기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 여기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나하고 대화하면서 교수님이 인생이란 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 애들 어차피 2, 3학년 애들,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도 착하게 사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중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다니면서 사회 정의가 뭐고 이상적인 사회를, 이상적인 가정을, 이상적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고 좌절하고 부딪히면서 3, 40대를 지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돌아야 된다. 뭘로? 뭐 별거 아니네. 근데 한 바퀴 도니까 나비가 돼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한 바퀴 도니까 애벌레가 아니라 이제 나비가 돼 있어.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그 우리 지금 고생하시는 박 대통령 같은 분도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은 고치를 짓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자기 고치 짓는 것만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그 고치에 갇혀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한 인간으로서. 왜냐하면 남의 고치도 생각하고 남의 고치고 내 고치고 결국은 살짝 이쁘게 고치를 지었고 거기에서 자기를 성장시켜서 결국 그 고치를 찢어버리고 버려야 되거든. 그래야지 나비가 되거든. 이 나비가 된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그래서 진리나 정의, 양심, 사랑 이런 구호도 그 경지가 되면 없어지죠. 제가 이렇게 나비 그림까지 어디서 이렇게 꼭 이럴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장자의 사상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거의 딱 2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한테 중국이라고 하는 그 넓은 공간에 가서 시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소동파라고 하는 한 인간이 걸어온 길을 함께 걸으면서 10년, 20년 동안 왜 공부했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바로 이러한 경지를 위해서 이런 삶을 조금이라도 깨침을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여기에 좌중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보다도 더 삶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과 번민과 경험 속에서 더 훌륭한 지혜의 눈을 뜨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저 안 교수라는 사람 얘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 삶의 그런 관점인가 한번 확인하러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확인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 이내에 너무 길게는 못 잡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만 여기 스케줄을 준비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과 답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거죠.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도 난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순간 사단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세요. 국가적으로도 그 신념의 덩어리들이 지금 여의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신념의 덩어리들이죠.